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 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뒤에 이제 점프 규제 요거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도 이제 한 2번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벌금 및 과태료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이제 가져가기도 되게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버리기도 또 애매하고 시험 문제가 예전엔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경향을 보면은 한 문제 정도는 꼭 섞이는 것 같아요. 벌금 문제가 또는 과태료 문제가. 근데 이게 또 양이 어때요? 야,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될 것들,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항상 얘기할 때 법별로 벌금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과태료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벌금 같은 경우는요, 그죠? 돈도 내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기록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게 들어가면. 자, 근데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면 끝이에요. 돈으로 그냥 떼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만 내면 된다. 그래서 이게 훨씬 센 거죠. 그죠? 벌금이 훨씬 센 거다. 그래서 기본법상에 가보면 이제 벌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기본법은 꼭 정리를 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법 벌금은. 그죠? 왜냐면 기본법 벌금이 저는 시험 문제 나오기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기본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각 조항별로 갔을 때 가장 센 벌금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징역 1년에 1,000만 원씩 벌금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7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 자, 보세요. 여기 기출 표시 붙은 것들 있죠. 이게 그만큼 시험 문제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고 최근까지도 보기로 계속 등장을 했어요. 아셨습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 555는 5년에 5천, 5년에 5천. 됐죠? 그래서 위력을 사용해서 진압, 구조, 구급 활동.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방해한 사람들. 이걸로 통일해서 알고 계셔도 돼요. 5년에 5천이에요. 아셨죠? 뭐를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강제적인 힘을 사용해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했다.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데 그거를 막았다. 그죠? 자, 출동한 소방대원을 어떻게 했대요? 때렸대요. 또는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방활동을 방해했대. 또 출동한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행하여 진압, 구조, 구급활동, 소방활동을 방해했대. 맞습니까? 그리고 5번째 가보면 출동을 방해했대요.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출동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했대요. 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했대요. 이거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 가보시면 요거는 좀 특이하죠. 원래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 장치는 누구만 사용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만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맘대로 사용을 했대요. 또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또 방해했대요. 자, 이렇게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7가지는 여러분들 꼭 세팅해 가십시오. 아셨죠? 저 믿으시죠? 5년에 5천짜리는 무조건이야. 아셨습니까? 네, 꼭 정리를 해 가시고, 3년에 3천이나 300은 잘 안 나와,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강제처분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제처분에 가보면 필요한 경우에 강제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 그리고 또 차량을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가다가 강제처분.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강제처분을 방해했다라고 하면은 3년에 3천. 그리고 필요한 경우 말고 그 밑에 가보면 긴급한 경우가 있었어요. 긴급한 경우. 그 긴급한 경우에 강제처분. 또 이제 사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길을 막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밀고 나갈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방해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제일 세요. 3년에 3천으로. 아셨죠? 긴급한 경우나 자동차 밀 수 있는 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서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했대. 자, 이거 한번 보셔야겠죠. 그죠? 생활안전활동. 우리 벌, 동물, 이런 것들, 우리 포획이나 퇴치할 때 생활안전활동에 가면 그런 내용이 있었죠. 뭐 고드름이라던가 또는 나무, 이런 것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이걸 해야 되는데,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별다른 사유 없이 내가 그냥 안 한 거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당연히 벌금에 처해지겠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피난 명령을 위반했대. 그죠? 위험시설 긴급조치 명령을 위반했대요. 이게 다 기본법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반하면 얼마래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벌금에 처하겠다. 됐죠? 그래서 이 4개 제가 기본법은 웬만하면 다 세팅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활안전. 맞습니까? 그리고 초동조치 안 한 사람, 피난명령 위반자, 긴급조치 명령, 위험시설 긴급조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해서 4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런 것들도 이제 보기로 요즘 좀 많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과태료에 가보면 제가 얘는 예전부터 강조를 했어요.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 신고한 사람. 그죠? 장난 전화한 거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래요. 과태료 중에 제일 센 거예요. 자, 제일 센 거 2가지는 꼭 알고 계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을 소방본부나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자 보세요. 관계인, 그 건물에 관계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불이난 걸 발견하고도 신고를 안 했대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2가지는 꼭 암기. 됐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가보면 요 하나 정도는 가져가십시오.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이거 제가 앞에서도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만 원. 그리고 요 100만 원짜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그 노란색 전용구역에 내가 차를 대요. 그러면 과태료. 100만 원, 100만 원.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막았대. 100만 원. 됐죠? 요거 꼭 알고 계시고요. 20만 원. 요거는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그죠? 신고하지 않고 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요거 잘 보시고. 됐죠? 이런 것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과태료는 부가 징수권자가 있는데 500, 200, 100짜리는 10원서래요. 근데 20만 원짜리만 본서만 할 수 있다. 요거 조금 특이하죠, 그죠? 3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학과 특채 문제에서 가끔 등장을 했고, 자,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가보면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가는 경우에 1차, 2차, 3차 가중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이에요, 1년. 그리고 2분의 1 범위의 금액을 줄여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요거 모든 법에서 다 동일하니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이런 거 다뤄가죠. 그죠? 고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이 된대요. 맞습니까? 위반 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개별 기준에 가보면 요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119 청소년단은 이런 거보다는 요거 있죠, 요거. 이런 건 개별 기준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지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요거 내가 얼마라 그랬어요? 50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횟수에 따라 달라진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2, 4, 5. 근데 여기 뭐봐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그죠?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5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얘는 횟수 위반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500이에요. 이런 것들 잘 보십시오. 이런 거. 자, 그리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했대요. 그럼 내가 아까 최대, 맥시멈, 앞에 갔을 때 보세요. 여기 가보면, 이랬을 때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이 처음 위반하면 50, 두 번째, 세 번째는 100씩이래요. 소방활동구역 출입한 경우 100.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위반 행위는 굳이 안 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번 정도 등장을 했었어요. 한두 번 정도 등장을 해서 그래도 대표적인 거 과태료 중에 위반 행위가 정해져 있는 대표적인 것들은 조금 한 번 정도는 보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서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시험이 한 반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정리를 그래도 한 번쯤은 해주셔야 돼, 벌칙을. 앞에서는 내가 계속 그냥 밀었잖아요. 뒤에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죠? 이게 기본법에 대한 거고. 자, 시설법입니다. 시설법.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예상하는 게 뭐냐. 요 3가지. 요거는 꼭 정리해가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시설법상의 벌금 중에. 그죠? 10년에 1억짜리가 있고 7년에 7천짜리가 있고 5년에 5천짜리가 있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폐쇄 차단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면 안 되는데 요거 폐쇄 차단했다가 결과로서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사망을 했답니다. 그죠?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 그리고 폐쇄 차단을 해서 사람이 다쳤대요.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행위라도 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년, 7년, 5년, 1억, 7천, 5천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17, 5. 그죠? 반대로 하면 올라가는 거고. 결과에 따라 폐쇄 차단 상망, 폐쇄 차단 상해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가십시오. 폐쇄 차단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 3천짜리 들어가면 3년에 3천. 자 보세요. 조치명령 위반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조치명령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사장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또는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에 따른 조치명령이라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자체 점검을 했는데 거기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치하세요. 그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위반했대.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에 이 조치명령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를 해라. 조치명령을 했는데 요걸 안 했대. 명령을 위반했대. 임시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야. 자체 점검해라. 안 한 거야. 방역검사 안 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관리 잘해라. 안 한 거야. 그럼 무조건 3년에 3천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조치명령 나오면 무조건 3년에 3천이야. 시설법상에.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그리고 관리업은 누구한테 등록해야 돼요 원래? 그죠? 시도지사한테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대요. 3년에 3천. 요거 잘 알고 계십시오. 이런 것들은 꼭 보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형식 승인 위주로 보겠습니다. 형식 승인 위주로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자 이런 거. 됐습니까?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형식 승인을 안 받는데 판매, 진열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리고 거짓 부정 제품 검사, 거짓 부정 성능 인증 또는 제품 검사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지금 4가지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1년에 1천짜리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천. 맞죠? 그러면 여기 가보세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런 애들 나와요. 증을 빌려줬다.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다. 관리업의 등록증을 빌려줬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즉시 취소 사유잖아요. 관리사나 관리업에서. 맞나요? 다이렉트로 그냥 야 너 취소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너 그냥 바로 취소라고 하는 사항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취소도 당하고 이런 벌금도 있는 거야. 1년에 얼마짜리? 1천짜리. 근데 얘는 즉시 취소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벌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영업경지 기간 중에 관리업을 했대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가보면 위조 변조라는 게 나와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갔을 때 위조 변조라는 게 또 나와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1년에 1천짜리. 그죠? 그리고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성능 인증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는 기출 문제 붙어 있는 거 위주로 그냥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가보면 이제 비밀 누설이 나와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를 했대. 그죠? 업무 방해를 하고 출입 검사를 해서 내가 이제 출입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1년에 1천 나와 있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도 위조 변조가 나오는데 위조 변조가 대부분 다 1년에 1천이거든요. 시설법상에. 근데 방염 성능 검사에 대한 합격 표시 위조 변조는 300만 원 벌금이에요. 아셨죠? 이런 것 좀 유의 깊게 보시고요. 시설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 제일 좋은 거. 저는 과태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00만 원짜리 있죠. 시설법에서 만일 신출 문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소방시설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 안 했대요.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대요. 또 임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 관리 안 했대.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거는 좀 잘 보시라 그랬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잘 보셔라. 그리고 네 번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뭐를 안 했대요? 방염을 안 했대. 이런 것들 그 동그라미 앞에다가 조금 정리를 조금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안 줬대요. 그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 이 정도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이 정도만이라도. 다른 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복잡한 내용들이고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방 공무원이 됐을 때 알아야 될 것들 요 정도.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청시본서가 부가 징수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긴 과태료가 300만 원밖에 없어요. 300만 원밖에 없고 청시본서가 부가 징수한다. 특이하게 시본서가 아니고 청시본서가 한다. 똑같죠. 가중 1년간 행위 똑같고요. 여기 갔을 때 자, 과태료의 2분의 1 뭐가 나와 있어요? 감경 사유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법하고 유사해요. 보면 요거 아까 있었죠. 부주의나 오류 맞습니까? 2분의 1 그리고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본법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법에 요거 있었죠. 요거 기본법에 요거 있었어요. 요거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건 시설법에 얘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기본법엔 업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여긴 업종이 있거든요. 시설관리업이라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법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요게 이제 감경 사유가 들어가 있다. 3년이에요. 3년. 3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과태료 개별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 개별 기준이 거기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쭉 들어가 있는데 뭐 나머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되고 여기 가보면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 한 거야 지금. 근데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 한 게 아니고 소방시설을 내가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고장난 걸 아는데도 그걸 그냥 어떻게 했대요? 방치를 했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딱 잘라서 얘네가 다 얼마래요? 200이래, 200. 그러니까 고장 상태 방치가 얼마라고? 200이요, 여러분들. 고장 상태 방치.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이 다 고장 상태 방치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요거 보세요. 아예 설치를 안 했는데 이건 설치 자체를 안 한 거야. 제일 세겠죠? 300.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200하고 300짜리는 꼭 알고 계십시오. 소방시설에 대한 거. 저 믿으시죠? 자, 이런 것들 꼭 보시고요.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 나와요. 이건 그냥 300이래. 이거 체크. 그리고 제가 이거 꼭 보시라 그랬죠. 이거 다는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했대. 피방방을 우리 피방방이라고 합시다. 피난 방화 피방방을 폐쇄 훼손 변경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만 하면 한 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아파트 같은데 그 우리 계단실에 물건 적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재해 놓으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가중이 갈 수 있다. 됐죠? 이거 잘 보시고. 그리고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를 안 했대. 이거 200이래요. 200.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중 자체 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고를 안 했대. 여러분들 보고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안 한 기준은 10일 미만이면 50, 1개월 미만이면 100, 1개월 이상이면 200, 축소 삭제 거짓 보고 300. 거짓 보고가 제일 세죠. 그죠? 당연히 당연히 다 셉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잘 보시고 다 지금 300이에요. 맥시멈이. 일단 그리고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것도 50에 100에 200에 300.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그리고 점검 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 소방대 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안 했다. 100, 200, 300 뭐 이런 것들. 것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가보면 200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게 좀 특이하게 봐봐요. 방염 대상 물품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보면 요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300인데 저 밑은 200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별도예요, 별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뭐 200이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2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지금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200 과태료로 따로 분류를 해주면 좋은데 법에 가보면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도 의아해하지 마시고 얘 혼자 200짜리니까 이 부가기준 가보면 개별 기준에 가보면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조금 잘
유익 있게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유익 있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다 보지 말고 제가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방법입니다. 예방법은 여기 갔을 때 화재 안전조사 관련해서 내가 조치명령을 받았는데 그거를 안 했대요. 그쵸? 안 했대요. 그럼 3년에 3천이래. 뭐 이런 거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요거. 선임해라 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대요. 안전관리자 선임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3년에 3천이래. 그리고 화재 안전진단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았는데 위반했대요. 이것도 안 하면 3년에 3천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명령이라던가 선임명령을 위반하면 이 시설법에도 그랬어요. 3년에 3천 똑같습니다. 시설법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업무를 내가 하다가 그죠? 영업을 방해하거나 영업 방해를 하거나 또는 조사나 또 추리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막 조사를 하다가 거기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을 하면 1년에 1천. 이것도 시설법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자격증을 빌려줬대요. 뭐 1년에 1천짜리 많이 안 나오니까 나올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 300짜리를 잘 보시죠. 300짜리 벌금에 가보면 300짜리 벌금에 가보면 요거 잘 보시고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은 사람 보조안전관리자 다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위반된 것을 발견을 했대.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관계인한테 꼭 얘기해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답니다. 그죠? 이런 것들 하나 잘 보시고. 됐죠? 뭐 추가로 보실 거면 요 정도. 화재 안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했답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는 과태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방법도. 그럼 여기에 저는 이 300짜리는 조금 제대로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방조치를 그죠? 하는데 그 행위를 제한했대요. 소방안전관리자 겸업하면 안 되는데 겸업했대. 안전관리 업무를 안 한 관계인, 안전관리자. 그리고 지도감독을 안 했대요. 그죠?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하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고.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을 안 했대요. 훈련 교육을 안 했답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쵸?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짜리는. 그리고 200만 원은 요거.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과열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이게 그때 개별 기준이 나왔어요. 근데 이 22년 당시에는 이게 기본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본법에 있다가 얘가 어디로 왔냐면 예방법으로 지금 옮겨왔단 말이에요. 예방법으로 옮겨오면서 그 횟수에 따른 개별 기준은 지금 현재는 삭제가 됐습니다. 아셨죠? 지금 현재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 과태료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네, 됐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보시고요. 뭐 이거 신고 안 한 사람도 들어가요. 신고를 안 했대. 이거 본서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든 또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들어가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든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나 보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요. 여기 부가징수권자도 나와 있고요. 일반 기준에 가보면 똑같이 차수는 1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도 뭐예요? 2분의 1 줄여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시설법하고 가보면 똑같습니다. 그죠? 시설법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반 행위자가 같은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자, 개별 기준 한번 가볼게요. 개별 기준. 그럼 여기 갔을 때 이 예방 조치를 금하는 경우 300입니다. 300. 그죠? 그리고 제가 요거 잘 알고 계시라 그랬죠? 여기 아까 200짜리였거든요. 예전엔 이게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1차, 2차, 3차가 없어지고 그냥 200.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설치를 해라 라고 했는데 요거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뭐 들어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도는. 그리고 밑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요거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요거 동그라미. 그리고 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뭐 게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 선임신고를 안 했다.
읽어보시고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업무 안 한 건 좀 잘 보십시오. 어차피 외우기도 1, 2, 3 이렇게 쉬우니까 실무교육 받지 않은 거 읽어보시고 피난유도 안내정보 소방훈련 교육 요거 다 1, 2, 3입니다. 1, 2, 3 1, 2, 3 정도는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공사업법 나와요. 무슨 법이요? 공사업법. 자, 공사업법은 3년에 3천 꼭 알고 계시고요. 특히 요거. 도급 관련해서 이런 청탁받은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보단 요거 알고 계십시오. 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3년에 3천이다. 자, 밑에 가보면 1년에 1천짜리 나와 있죠? 기출 나온 거 위주로 보십시오. 여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다거나 설계나 시공을 법에 맞지 않게 했다거나 감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사람, 공사감리자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거짓으로 한 사람,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 등을 도급한 사람. 그죠? 이 정도 좀 정리를 해두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마찬가지.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안 했대요.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볼 거다라고 하면은 대여 보시고 수첩대여나 또는 증이나 수첩대여 이런 것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가보면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 완공검사 받지 아니한 사람 나와 있고요. 기술자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3일 이내 하자 보수를 하거나 또는 계획을 알려야 되는데 안 했대요.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법은. 그리고 시본서가 부과 징수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과태료 부과 기준 똑같죠. 1년간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분의 1 감경 사유. 2분의 1 감경 사유.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앞에 있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들 유사합니다. 이런 3년 이상 업종, 항상 이 모범 업종은 3년이에요. 3년. 아까도 그랬죠. 계속 그랬죠. 그죠? 앞에 것들하고 유사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특이하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반 행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했을 때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 여기는 개별 기준은 나온 적이 없지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자 보수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 아까 있었죠? 근데 거기 갔을 때 이게 차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다.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나와 있고요. 200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개별 기준까지 보라고 말씀은 잘 안 드리는 편인데 그냥 이제 하나만 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있는 큰 기준만 좀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위반 행위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제가 계속 그냥 한번 그냥 언급 정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위험물법입니다. 위험물법도 요거 있죠. 요거 큰 거. 큰 거는 꼭 보십시오. 요 큰 거. 그래서 1년에서 10년 징역,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을 시켜서 위험을 발생시켰대요. 위험. 유출, 방출, 확산으로 위험이 발생했대요. 그럼 1년에서 얼마? 10년 징역. 자,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과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답니다. 그죠? 이 결과로 상해, 사망. 근데 여기는 무기징역이 가요. 그죠? 무기징역 또는 3년. 사망을 했다, 무기 또는 5년. 요거 조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 잘 보셔야겠죠. 행위만 했을 땐 1년에서 10년, 결과로 상해를 입었을 땐 무기나 3년, 사망을 했을 땐 무기나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에 7천짜리가 나와 있어요. 7년에 7천. 자, 여기 보십시오. 자, 7년에 7천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 말이 붙어요. 업무상 과실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유출, 방출, 확산이 아니고 앞에 요 말이 붙는다라는 거. 유출, 방출,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7년 이하의 금고. 특이하게 금고가 들어가죠? 벌금.
징역이 센 거에 징역과 금고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센 거다? 징역이 더 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킨 게 아니고 사상에 이르렀대. 그러면 10년의 징역 또는 금고. 그죠? 10년의 징역 또는 금고, 1억 원 이하의 벌금. 요거 구분해서 알고 계십시오. 업무상 과실이 붙었을 때. 됐죠?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래 5년이면 보통 5천인데 1억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설치했다. 또 저장소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3년에 3천. 뭐 이런 것들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년에 1천짜리. 네,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고요. 여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와 있습니다. 요거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봅시다. 위험물법을 아셨죠?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이런 것들 좀 보시고, 그리고 벌금에 갔을 때도 요 정도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추가로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보면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 됐습니까? 1,500짜리에도 여러분들 가보면 1,500짜리 여기 갔을 때 요거 하나 정도, 요거 예방 규정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정리를 해 가십시오. 과태료는 아직은 시험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여기 흡연에 대한 게 들어갔다 그랬죠. 제조소 등에서. 그죠?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요거. 왜냐면 새로 들어간 거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유소 같은 데서 한 번 흡연을 하다 걸리면 250, 두 번 400, 세 번째 500. 그죠? 이런 것들 하나 보시고, 뭐 운반 기준이나 세부 기준 250, 400, 50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나오는 요 흡연, 그죠? 그리고 요런 애들 운송 기준이나 운반 기준 따르지 않은 경우 뭐 점검 결과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요 예방 규정 준수도 한번 봅시다. 맞죠? 여기 똑같죠? 계속 1차, 2차, 3차 기준이.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개별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맥시멈이 500이니까 다 5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 위에도 마찬가지 이런 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했다. 요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 조사법 있어요. 화재조사법. 제가 화재조사법은 따로 표로 정리 안 한 게 뭐냐면 페이지 몇 페이지 가시면 되냐면요. 276페이지 가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276페이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제가 따로 구분 안 한 거니까 딱 두 개거든요. 300만 원 벌금과 200만 원 과태료 있으니까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이건 다 정리해 가세요. 아셨죠? 조사법상의 벌금이나 또는 과태료는 다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벌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드릴 거 체크하고 그 정도는 무조건 외워두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뒤에 부록에 가보면 뭐가 남아 있냐면 이제 심화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또는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심화 조항을 원래는 다 프린트로 주다가 올해는 그냥 책에 넣었거든요. 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기출은 아니지만 보고 가면 좋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넣어놓은 조항들인데 여기는 네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마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법규도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부록에 대한 것들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